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위대한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중독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실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그 굴레 속에 갇히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전투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중독은 단순히 담배, 술, 음식, 혹은 늦은 밤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벌어지는 아주 오래된 전쟁입니다. 당신이 순간적으로 원하는 것과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사이의 싸움이며 안락함과 용기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림자와 진정한 자기 자신 사이의 투쟁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중독을 단순한 의지의 나약함이 아닌 영혼이 보내는 하나의 증상이자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당신을 덫에 가두는 것은 게으름이나 의지박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방에 홀로 있습니다.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당신은 그 가려움,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무언가에 대한 조용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은 그저 위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스마트폰 앱을 열고 술을 따릅니다. 잠시 동안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당신이 그토록 느끼지 않으려 애썼던 것들을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짧은 쾌락이 지나간 후에는 추락과 수치심,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소리 없는 약속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떠오릅니다. 결말이 어떤지 알면서도 나는 왜 계속 이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망을 적으로 반드시 죽이거나 숨겨야 할 괴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칼 융의 철학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는 모든 충동과 강박이 싫은 전령이며 당신의 깨어있는 자아가 듣기를 거부했던 진실을 말하려는 당신 마음의 한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완벽하게 만족스럽고 완벽하게 온전하다면 무엇을 마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갈망은 바로 영혼의 고통이 말하는 언어입니다. 중독은 화학물질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가는 퍼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오직 극기 훈련에만 집중할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충동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나는 내 안의 어떤 부분을 지하실에 가둬두고 그것이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걸까?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당신이 거부해온 모든 것, 당신이 부정해온 모든 것,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기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더 깊이 숨길수록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중독은 바로 그 그림자가 가장 좋아하는 변장입니다.
그것은 위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당신의 침묵을 먹고 자라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난 그저 쉬고 싶을 뿐이야.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잠시만이라도 생각을 멈추고 싶어. 하지만 그 밑에서 그림자는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혼자야.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모든 중독은 고통을 가리기 위한 가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면을 고쳐 쓰는데 평생을 보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가면 아래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통제를 강박적으로 강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말해. 강해져야 해. 하지만 그 방법이 통했다면 당신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을 겁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림자는 힘으로 패배시킬 수 없다. 오직 관심과 주목을 통해서만 변형될 수 있다. 물속으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게 누를수록 공은 더 격렬하게 저항하며 튀어 오르려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억누르고 부정하고 싸우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 비치볼은 이전보다 더 큰 힘으로 수면 위로 폭발하듯 튀어 오릅니다. 당신은 의지력만으로 영원히 버틸 수는 없습니다. 갈망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진짜 질문은 어떻게 그것을 억누를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까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다음에 그 충동이 느껴질 때 도망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위안인가? 기분 전환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이것이 바로 자기 극복의 시작입니다. 갈망을 관찰하되 갈망 그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이나 외로움, 혹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그저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하나의 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지점까지 오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볼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그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택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야말로 중독의 힘에 대한 최초의 반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든 중독과 모든 그림자가 사실은 하나의 초대장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의 갈망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기를 거부해온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어떤 부분이 듣고 치유받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필요로 하는가? 치유는 자신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상처, 당신 자신의 갈망, 당신 자신이 잊어버린 꿈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결코 이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싸우고 실패하고 남을 탓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일시적인 위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야기는 기적적인 치료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당신의 일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들을 마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느라 평생을 보냅니다. 자신의 갈망 뒤에서 실제로 줄을 당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멈춰서 묻지 않습니다. 융은 이 상태를 빙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힘이 마치 주도권을 쥔 것처럼 행동하고 당신은 그저 끌려가는 승객일 뿐인 상태 말입니다. 당신은 이러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손과 마음, 당신의 습관은 멋대로 움직입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몸 안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융의 천재성은 자기 지배가 조류와 싸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에 흐르는 해류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거나 외롭거나 압도당했다고 느낄 때 수행하는 각본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이 배우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의식은 의미를 담고 있고 모든 습관은 단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유 없이 담배나 술 혹은 끝없는 스크롤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매번 거기에는 방아쇠가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벅차게 혹은 너무 공허하게 느끼게 만드는 어떤 사건, 감정,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퇴근 후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에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뒤처졌다고 느끼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갈망은 명령이 아니라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지금 이걸 느끼지 말자. 잊어버리자. 사라져버리자. 하지만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이 도망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돌아서서 융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갈망을 마주하고 너는 왜 여기에 있니?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그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의지력은 소모됩니다. 당신이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결국 마르게 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도당할 때 그 우물은 비고 오래된 패턴이 돌아옵니다. 융은 무의식을 광대한 바다에 당신의 의식적인 의지를 작은 배에 비유했습니다. 더 세게 노를 젓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를 읽는 법을 배우고 어떤 폭풍이 다가오는지 안다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패턴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 갈망을 실패가 아닌 정보로 보는 것, 무엇이 빠져있는지에 대한 정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로 말입니다. 융은 이름이 가진 마법을 믿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길들일 수 있다. 다음에 충동이 일어날 때 긴장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것은 불안이다. 이것은 외로움이다. 이것은 위로받고 싶어하는 내 안의 한 부분이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갈망을 그림자 속에서 끌어내어 빛으로 가져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볼수록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은 줄어듭니다. 목표는 갈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을 이용해 도움을 청하고 있는 당신의 잃어버린 일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갈망을 적이 아닌 상처 입은 부분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치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충동을 느낄 때 자신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고통을 느끼기를 거부했는가? 나는 오래전에 어떤 희망을 포기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두려움, 슬픔, 심지어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마주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조금씩 더 되찾게 됩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알아차림, 각각의 정직한 질문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이 도망치거나 마비시키거나 외면하지 않고 듣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내면에서 새로운 목소리, 더 현명한 목소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내가 보여.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여기 머물러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집으로 환영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자유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향해 돌아선 수천 번의 순간들의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가진 에너지를 자기 파괴가 아닌 변화를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칼 융은 연금술을 믿었습니다. 그는 삶을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어둡거나 무거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녹이고 이해하고 당신의 알아차림에 의해 변화되도록 허용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의 갈망은 에너지로 가득 찬 불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쌓우거나 도망치거나 마비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낭비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불꽃을 끄려고 하는 대신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애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갈망은 에너지입니다. 뭔가가 빠져 있다고, 뭔가가 움직여야 한다고 마음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충동을 느낄 때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담배가 피우고 싶다면 그 순간을 신호 삼아 깊은 숨을 쉬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무의식적인 반복과 의식적인 변화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단순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을 다른 의미 있는 의식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융은 발견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의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습관에 손을 뻗었다면 대신 잠시 멈추고 발밑의 땅을 느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마음을 마비시키고 했다면 당신이 인정하기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 하나를 일기에 적어보십시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으로 가는 안내자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서서히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중독자나 구제불능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자, 선택자, 연금술사가 됩니다. 고통과 갈망,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안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나타나려는 의지로 측정됩니다. 중독을 통한 여정은 단지 습관을 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믿었던 것보다 더 현명하며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불편함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망가졌다고 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용감하다고 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이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실입니다. 마지막 도전입니다. 충동이 돌아올 때마다 그것을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소통하라는 알림벨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은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연결, 진실, 의미, 혹은 휴식.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작고 정직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패턴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패턴을 강화하게 됩니다. 중독은 당신이 영원히 갇혀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은 매일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의 모든 작은 행동이 바로 승리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융이 알았듯이 당신이 찾던 자유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그림자 아래, 바로 그 갈망의 안쪽, 바로 그 두려움의 반대편에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는 중독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